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말 이틀 동안 다수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1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수도권과 광주 등 아파트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보강 철근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하고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폭행 협박이 지난 2019년 29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5년 6개월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 100명 가운데 초등교사가 57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전북 장수군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일부 지역에 전남 장수라고 잘못 표기한 재난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세 번째 규모인데 전국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북한이 남측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95쪽 분량의 인권 동토대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문제를 인권 문제로 둔갑시켜 비난했는데 이는 통일부가 올해 3월 내놓은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제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동남부 지역에 상륙하면서 12년 만에 폭우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까지 150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고 수도 베이징에서도 많은 비가 내려 항공편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라고는 하지만 올해 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35도에 달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문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말 사이에만 11명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낮 시간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첫 소식은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산의 한 밭입니다. 옥수수와 고추가 한창 익어가고 있지만 땅은 물론 작물 이파리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이곳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전날 오전 자신의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갔지만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으셔가지고 자녀분들이 찾으러 나가셨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신고가 들어오셨고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가 온 상태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문경과 김천에서 밭일하던 80대 여성 2명이, 상주에서는 90대 노인이 밭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폭염을 견디지 못한 사망자는 주말 이틀 동안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장마가 끝나고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사흘 동안 178명에 달한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계속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며 야외 외출을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후 변압기에는 과부하가 걸리면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밤새 큰 불편을 겪었고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윤기란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단지가 작은 불빛 하나 없이 어두컴컴합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부터 경기도 용인에 77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정전 직후 아파트 측이 복구에 들어갔지만 오늘 오전까지도 일부 세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다가 정오쯤이 돼서야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거의 다 복구됐습니다. 11시 반이야. 거의 다 됐습니다. 무더위에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이 밤잠을 설친 가운데 주민 한 명은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가 20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선풍기도 못 틀었지, 텔레비도 못 틀었지, 꼼꼼한 데서 그냥 냉장고에 있는 뭐 아이스크림이고 뭐고 다 녹아갖고 그냥 물이 됐어요. 한전은 무더위에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늘면서 노후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려 정전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오늘 오전 화재도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됐는데 불이 정전 복구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등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광주의 31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서도 노후 시설의 과부하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했고 비슷한 시각 경기도 의왕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주민 1,600세대가 1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잦은 정전에 대해 노후 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 관리가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폭염은 다른 나라도 심각합니다. 미국 남부에선 선인장이 말라 죽기도 하고 유럽에선 알프스 빙하가 녹으면서 37년 전에 실종됐던 산악인의 유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에 보지 못한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병옥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런 더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막 식물인 선인장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에서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탓에 고사한 겁니다. 이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9일 연속으로 43도를 넘겼고 밤에도 최저 기온은 32도 이상이었습니다. 선인장은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 필수적인 생명 활동을 해야 하는데 밤에도 폭염이 이어져 탈수 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Suffering the effects of extreme heat and drought. And some people report that saguaros are falling, saguaros are losing their arms, the shape is changing. 길가 위로 작은 입자의 물이 연신 뿌려지고 시민들은 양산까지 썼지만 더위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もうなんだろう、サウナにいる、ずっといるような、息が苦しいみたいな。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에선 보험업계 최초로 열사병 특화보험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선 지난 6월 말부터 급격하게 기온이 오르자 3일 연속으로 6,000건 이상의 보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스위스에선 폭염으로 대표적인 만년설인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녹은 빙하 근처를 지나던 등반가들이 한 유해를 발견했는데 유전자 분석 결과 지난 1986년 실종된 독일 등반가로 밝혀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네, 사회정책부 이혁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온열 질환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최근에 들어서 급격히 늘고 있는데 온열 질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네, 온열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열탈진과 열사병인데요. 열탈진부터 설명하면 땀이 비오듯 한다고 하죠. 숨쉬기조차 버거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 활동을 하면 땀이 많이 흐르고 이로 인해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힘도 없어지고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고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즉시 활동을 멈추고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예, 이 열탈진을 방치해서 심해지면은 열사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열탈진으로 시작하는데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열사병으로 진행합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너무 올라 뇌의 체온 조절 중추까지 망가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체온 조절을 하는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되고 심각한 여러 장기의 합병증까지 초래하면서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땀을 흘려서 열을 발산시켜야 하는데 열사병으로 진행하면 땀을 흘리지 않고 피부가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열사병까지 진행하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옷을 벗기고 물을 뿌려줘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예, 모든 병이 그렇지만 열사병 역시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온열 질환은 논이나 밭, 길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쪼그려 앉아 있을 때 피가 가운데 몰려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머리로 가는 피가 확 줄어들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더울 때 혈관이 확장돼 있으니 더 어지러울 수 있고 그래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발견이 안 되면 강한 햇볕에 계속 노출돼 열사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평소 혈관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폭염이 이제 시작이라 좀 걱정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덥다고 그러나요? 네, 이번 무더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기상청 중기 예보는 열흘 뒤까지 나오는데 열흘 동안 폭염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태풍 카누는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고요. 아열대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렸죠.
뜨겁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고 낮엔 햇볕이 강해 35도 이상의 낮 최고 기온이 이어지고 체감 온도 그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열대화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서울은 이번 주 내내 밤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 더위가 그칠까 싶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상에서 발생하는 열로 공기가 뜨거워지면 위로 상승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는데 이 때문에 소나기가 이따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습도가 올라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혁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이었죠.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철근 누락 문제로 붕괴되면서 국토부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다른 공공아파트 15개 단지에서도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엔 입주를 마친 아파트도 있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 분양한 380세대 규모 단지로 올해 입주 2년차를 맞았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붕괴 사고가 났던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는데 최근에서야 철근 누락이 확인됐습니다. LH가 지하주차장 기둥을 표본조사해 봤더니 15개 중 14개가 보강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근데 거기서 무슨 또 이상은 그렇게 크게 없다고 그렇게 써져 있던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LH가 같은 구조로 발주한 아파트 91개 단지를 조사해 보니 총 15곳의 단지가 보강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곳은 설계 단계부터 아예 철근이 빠져 있었고 5곳은 시공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무장관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분명히 받아야 할 LH라는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LH와 정부는 해당 단지에 대해 정밀 안전 진단과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설계 감리 책임자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서희초 교사가 사망한 이후 그동안 숨겨져 온 교사들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여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공립학교 교사 1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학부모들의 폭행 협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어제 광화문 거리에서 열린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두 번째 추모 집회. 1년 전 학생 간 다툼을 제지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뒤 최근에서야 무혐의를 받았다는 한 교사가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언을 해대는 목소리. 교장실에 쫓아가 교사의 자질을 운운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던 언행들이 환각과 환청이 되어 급기야 자살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교롭게 이런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최근 5년 6개월 동안 공립학교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사망 원인은 원인 불명이 7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학부모의 교권 침해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학부모로 인한 상해 폭행 비중은 3.5%에서 6.9%, 지속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18.5%에서 22.3%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모욕,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49.3%에서 37.1%로 줄어들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사를 상대로 물리적 위해와 지속적인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권 보호 대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어제 저녁 전북 장수군에서 발생한 규모 3.5의 지진 소식 긴급 재난 문자로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진 발생 1시간 10분 뒤에 행정안전부가 다시금 보낸 문자에 전북이 아닌 전남 장수로 잘못 표기한 채 발송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도로를 비추던 CCTV 화면이 요동칩니다. 하천변 도로는 물론
카페 안 조명도 진동이 온 듯 흔들립니다. 어제 저녁 7시 7분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진앙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지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가지고 가스통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지진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 지진으로 전국에서 50여 건의 지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몇 건의 균열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폭탄 터지는 소리 나면서 집이 막 흔들렸거든요. 불러봤는데 마당이랑 벽이랑 이렇게 금이 가 있었어요. 기상청은 규모 4.1로 판단해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7분이 지난 뒤 지진 규모를 3.5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10분이 지난 뒤 행정안전부가 보낸 긴급재난 알림 문자가 일부 시민들의 혼란을 키웠습니다. 지진 발생 장소를 전남 장수로 잘못 표시한 겁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전남이라고 하고 대피를 안 했으면은 이제 그런 실수 착오 문자가 발송된 거부터가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행안부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지명 표기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정치권이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국회가 내일부터 보름 넘게 잠시 문을 닫습니다만 여야 간의 정쟁은 휴식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임명 문제도 있고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여야의 강대강 충돌 이슈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지난 28일 종료된 데 이어 8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16일 개회합니다. 국회가 보름이 넘는 휴지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야 대표들 역시 이 기간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하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선 등 여야 대립 현안은 산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이 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청문회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아들의 학폭 논란이나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등을 꺼내들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만이 가장 빠른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강구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에 걸린 청문회조차 하지 않겠다며 대놓고 정쟁만 일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린아이 때 쓰듯 그저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놓고 정쟁판으로 몰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역시 또 다른 내관입니다. 지난 27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용 국정조사라며 관련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청 설치나 노란봉투법 처리 논의 등을 놓고도 격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입니다. 네, 정치톡톡 오늘은 안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야가 검찰 수사를 두고 늘 공방을 벌여왔는데 오늘은 김성태 전 회장을 검찰이 봐주고 있다. 이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예,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서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을 비롯한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요. 특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친윤 라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식물검찰을 만들기 위해 또 국민 편가르기를 위해 그토록 사용했던 악질적인 좌표 찍기를 다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한 장관도 기자단에 즉각 입장문을 냈는데요. 민주당의 행보를 겨냥해서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을 하다가 회유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김 전 회장으로 타깃을 변경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한 장관에게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무법부 장관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의 흑역사로 남을 수사 개입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어제도 저희도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터무니없는 지라시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예. 예, 한마디로 전혀 근거가 없는 소설에 가깝다는 건데요. 여권 성향의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10월에 사퇴를 하고 또 새 지도부를 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윤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당 지지율을 기록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조 사무총장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양당 대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두 대표 모두 책을 읽으면서 하반기 정국을 구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떠난 거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입니다. 김 대표는 어제 가족들과 베트남으로 향했는데요. 휴가 기간에 외교와 복지, 또 세대론을 각각 다룬 3권의 책을 읽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비슷한데요. 오는 1일부터 휴가에 들어갑니다. 수도권 근교에서 하반기 전국 구상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역시 2권의 책을 골랐습니다. 이 중 노동 문제를 다룬 같이 가면 길이 된다는 지난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준 책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얼마 전에 청와대를 개방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상당히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의 가족 6명이 모였는데요. 먼저 누가 왔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아랫줄 왼쪽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김현철 이사장. 그리고 옆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며느리 조혜자 여사. 그 옆은 윤보선 전 대통령의 아들 윤상구 대표.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윗줄 가운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지만 회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이사장도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전 대통령 가족들이 이렇게 모인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문체부 초대로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에 참석해 아버지 혹은 시아버지의 유품을 관람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통합과 긍정의 대통령 문화가 퍼지길 원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톡톡 안병수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월 북한의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는데요. 북한이 이에 맞불을 놓듯이 남한 인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한의 높은 자살률과 실업난, 또 산업재해, 아동학대 등 일반 사회 문제를 인권 문제로 둔갑시켜서 억지 비난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인권 문제를 비난하며 출판한 95쪽 분량의 책 인권 동토대입니다. 목차를 보면 올해 3월 통일부가 내놓은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와 유사합니다. 사회정치적 권리와 경제문화적 권리, 범죄와 여성 천시, 침략자의 군화 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등 4개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머리말에서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 인권 동토대인 남조선의 인권 실상을 파헤쳐 본다며 출간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의 언론 자유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 언론과 출판, 집회의 자유는 빈 껍데기마저 없어졌다고 혹평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병이 나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거짓 사실을 적어놓거나 주한미군이 수십 년 동안 환경오염과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또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여성차별 정책으로 여성들이 매춘의 시궁창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다고 왜곡했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건 최근 한국과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한 것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은 더 악화되고 있지만 그러나 국제사회를 향한 여러 가지 대내적인 인권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보통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올해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자유지수 100점 만점에 3점을 주며 최악의 자유탄압국가로 지목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막걸리 이름에 영탁을 쓰지 말아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할 시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실제 영탁 막걸리가 출시된 이후에 매출이 4,000% 넘게 증가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신선 복장을 하고 찍은 영탁 막걸리 광고입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막걸리를 출시하며 영탁 측과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불거졌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고 영탁이라는 이름은 예천양조 회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라며 상표 사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영탁 측은 해당 금액을 요구했다는 건 허위 사실이라며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영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광고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이 가수 영탁과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예천양조의 매출이 영탁 막걸리 출시 이후 전년 대비 4,000% 이상 증가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수 영탁 씨 이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걸로. 예천양조는 곧바로 항소했고 영탁 측은 판결을 즉시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의 거액 요구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도 기소돼 양측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어제 성인용 비비탄총, 장난감 총 업체 사기 사건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업체 대표가 투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1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공동대표와 함께 구속된 상태인데요.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등 솔깃한 문구로 가득한 한 투자회사. A씨는 연 1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회사에 3,6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처음엔 이자가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곧 끊겼고 알고 보니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 사기였던 겁니다. 10일, 10일 이전에 터진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어차피 이 돈을 못 받은 걸 알고 있었어요. 단지 이 사람들이 형을 좀 오래 살고 벌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었어요. B씨도 유명 증권사에 위탁되어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에 약 4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상품이 있고 뭐 투자회사를 통해서 원금은 보장되고 한 사람당 거의 최소 1억에서 최대 한 5억 이상도 보기는. 철저히 지인 위주로 영업을 해온 탓에 속기 쉬웠고 피해도 컸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족 단위도 되게 좀 있습니다. 보면 홍천 쪽의 사람들은 마을 주민들이 당했다고. MBN 취재를 종합하면 이 투자회사의 공동대표 정모 씨와 김모 씨는 모두 지난달 말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특히 정 씨는 성인용 비비탄총을 제작하는 업체의 실질적 대표였는데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이 업체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회사의 사기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태국에서는 창고에 있던 폭죽이 폭발해 지금까지 12명이 숨졌습니다. 폭발이 얼마나 컸던지 다친 사람은 120명이 넘고 근처에 있는 주택 200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불길은 잡혔지만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진 건물 잔해에서 희뿌연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을 곳곳에선 폭죽 터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태국 남부 말레이시아와의 접경 도시인 숭과이 콜록에서 어제 오후 대형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불꽃놀이형 폭죽을 보관하던 창고가 폭발해 건물 200여 채가 무너지는 등 반경 500m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121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는데 부상자 중 일부는 중태여서 사망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ที่ 100 กว่า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ตอนนี้จังหวัดเองเราก็ได้มีการตั้งเต็นท์ตั้งโต๊ะในการที่จะรับแจ้ง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 폭발은 창고 내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폭죽에 불꽃이 튀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죽 창고가 시장 근처에 있어 인명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คือมันเป็นชั่วโมงกว่าจะหมดมันหนีมันชุลมุน แล้วมันก็เขาไม่มีใครก็สนใจเท่าไหร่เราบอกทำให้สุดท้ายมันก็คืนได้แบบนี้ 태국에선 매년 새 불꽃놀이 화약이 터지거나 폭죽 공장과 가게가 폭발하는 등 폭죽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중국은 태풍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동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베이징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하고 이재민은 150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 당국은 12년 만에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청난 양의 토사가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를 덮칩니다. 갑작스럽게 도로에 쏟아진 물에 사람까지 휩쓸리자 버스 기사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 구조를 시도합니다. 완전히 흙탕물에 잠겨버린 마을에선 소방대원들이 구명보트를 이용해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房的1楼全部被淹完了，有的房子都已经淹到这个2楼的就地面了。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동남부 지역을 휩쓸고 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명이 숨졌고 이재민은 150만 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각해 경제적 피해도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 당국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继续做好台风暴雨防疫工作的同时，全力投入受灾地区的抢险救援工作中，主要是恢复受灾地区的。 현재 독수리의 세력은 다소 약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220mm 넘는 비가 내린 수도 베이징에서는 서두공항 비행기 수십 편이 결항됐습니다. 6호 태풍 카눈도 이번 주 중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미국에는 우리와 다르게 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팁이 10,000원이라고 하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팁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죠. 미국 식당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포토맥각 인근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를 보니 음식값은 대부분 $15, 우리 돈 19,000원 안팎 정도. 그런데 맨 밑에 뭔가 깨알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피, 이른바 운영비가 5%, 6인 이상 그래튜티가 20%로 적혀 있어 식사 후 어떤 비용인지를 물어보니 당황한 모습입니다. 이후 영수증 팁 공간을 빼고도 음식값을 제외한 비용이 $46.63, 우리 돈 6만 원 정도로 개인당 약 10,000원의 팁과 운영비, 세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는 팁을 안 내는 식당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현금만 받아 식당 내 현금 인출기로 안내해 주는데 여기서도 $2, 2,500원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No credit card. Okay. ATM inside. 미국에서 최근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팁의 가격 상승, 이른바 팁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올라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팁에 대한 인식은 다양합니다. Service was great. You go 20% and above, so like 25 maybe. It's good to give them a tip for their Waitresses work service. hard and they don't get paid as much, right? So I don't mind leaving a bigger tip if they...
최근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팁을 내는 비율이 65%, 택시는 40%, 커피숍에서는 22%로 약간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고마움은 각자의 표시로 팁을 내고 잘못된 것은 안 내도 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더위도 절정, 피서도 절정에 달한 주말이었습니다. 전국의 계곡과 해수욕장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물반 사람반인 모습이었고요. 멀리 가지 못하신 분들은 에어컨 바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향했습니다. 폭염 속에 보낸 주말 풍경을 김세희 기자가 담았습니다. 따가운 햇빛이 쏟아지는 해변 아래 사람들은 일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모래 속에 몸을 넣어 찜질을 하고 파라솔 밑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파도도 너무 좋고 사람도 많고 좋아요. 파도도 너무 시원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행복해요. 장마로 발길이 끊겼던 해수욕장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피서객이 몰리자 상인들도 신이 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손님 접대하는 게 어렵습니다. 즐거운 비명입니다. 산이나 바다로 떠나지 못한 시민들은 도시 속 피서지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터에 몸을 담그고 분수대 옆에 서서 차가운 물로 더위를 잊습니다. 이렇게 양산을 쓰는데도 더위는 가시지 않는데요. 찜통 더위에 이곳 여의도 물빛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예 실내로 들어가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밖에 날씨가 좀 습하고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외보다는 실내를 더 찾게 된 것 같아요. 작품을 감상하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니 일석이조입니다. 기획도 너무 좋았고 그림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시원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피서지 곳곳도 가장 많이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주말 내내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강릉이 36.1도, 경주가 35.7도, 서울도 34.9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도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강릉과 청주, 대구와 전남, 구례가 일제히 35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매우 무덥겠습니다. 동시에 자외선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무더위 속 소나기도 지날 텐데요. 주로 활동 시간인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순간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서울이 26도 등으로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4도, 남부지방도 광주가 34도, 부산 32도 등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